식사들 하셨습니까? 작년 봄에는 꽃샘추위가 없어서 2월 초부터 영상의 기온으로 따뜻해서 라이딩을 일찍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총 22번 한 8,000km 정도 탔는데요, 평균 한 400km 정도 탄 것 같습니다. 한겨울과 한여름을 빼면 봄 시즌은 한 2월 2일부터 6월 13일, 그리고 가을 시즌은 8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탔습니다. 근데 올해는 봄에 좀 춥네요. 그래서 저도 시즌을 일찍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타이어를 교체하고 지금 정비를 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라이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11월 중순까지 타는데 10월 10일 한계령을 다녀오면서 타이어 마일리지가 끝나서 일찍 시즌을 작년에는 마무리했죠.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쉬운 순간입니다. 이렇게 올해 허망하게 돋궈다야 할 거면은 그때 좀 더 탈 거리란 생각과 후회가 좀 밀려옵니다. 타이어값 몇만원 아낀다고 라이딩을 멈춘 제가 좀 밉죠. 그때는 내년 봄에 타이어 싹 깔고 새로 멋지게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바보짓 한 거죠. 2020년은 9번 라이딩에 한 3,500km 정도 탄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상태도 좋지도 못했고 월요일 화요일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23년은 보시는 표와 같이 라이딩을 한 주가 있고 라이딩을 못한 주를 표기를 했는데요, 2월달 4주 중에 한 주 빼놓고는 계속했고요, 3, 4, 5월달 한 주 빠졌고, 그리고 6월달은 한 주만 했죠. 그리고 7월달은 라이딩을 못했고요, 그리고 8월달 후반에 한 주 라이딩을 했고요, 9월달 3번, 10월달 2번 하고 라이딩을 작년에 멈췄습니다. 그 중에 이제 9월달 한 번은 라이딩 가다가 퍼졌죠. 시동이 꺼져갖고 견인되는 영상도 제가 올려드렸는데, 상황이 뭐 그렇죠. 월별로 정리하다가 보니까 정말 작년에 열심히 탔던 것 같습니다. 총 52주 중에 22주를 라이딩을 나갔으니 많이 탄 거죠. 해마다 정리한 내용이 있었는데 하드가 날아가면서 2022년과 2023년 데이터밖에 없어서 예전에 친구가 정리한 데이터를 받아서 정리해보니까 1년에 평균 한 10회에서 12회 정도, 주행거리는 한 3,500km에서 한 4,500km 정도가 평균치인 듯 합니다. 예전에 8년 3만 km 탔다고 리뷰 영상 올렸더니 그 정도밖에 못 탔냐, 그게 탄 거냐 라고 댓글 다신 분도 있던데, 글쎄요, 그분은 얼마나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스타 보면은 몇 년 만에 10만 km 돌파하신 분도 봤는데, 그분은 연에 한 4, 5만 km 넘게 타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알기로는 오토바이 관련 잡지사 리포터이기도 하고 리뷰나 기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업으로 라이딩을 하시는 분이죠. 정상적인 일반 직장 다니는 분은 아마도 10회 내외를 타실 것 같습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이죠. 작년에 제가 많이 탄 것은 오토바이 유튜버라 그렇고요, 자칭입니다. 그리고 마일리지가 많은 분들은 제 경험상 자영업을 하시거나 건물주를 하시거나 부인이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거나 하면서 별일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이 좀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이렇게 많이 타시는 것이고요, 그 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10회 정도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일리지 적게 탄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정상이 아닌 거죠. 실제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기변하는 과정이 얼마나 걸리는지,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지는 데이터를 구할 수 없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입문 한 5년차까지 열정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대개 한 2, 3차례 정도 기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정착하시면 한 기종을 오래 타시거나 아니면은 기추, 오토바이를 추가로 구입을 하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고요. 그것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 이야기고요. 대부분 정착하면은 한 기종으로 오래 가지고 있다가 너무 연식이 오래돼서 고장나기 시작하면 내놓고 기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데이터로 검증이 안 된 것이라 주변 분들 경험이나 이야기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1년에 몇 번 못할까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거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기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습니다. 오토바이는 뚜껑이 없죠. 아무리 열선이 있어도 바람을 직접 맞으면서 달리다 보면은 열선이 있어도 덥고 추운 것은 진짜 답이 없습니다. 또 추우면 눈도 오고 더우면 비까지 오죠. 비야 맞으면 되는데 눈은 아주 답이 없습니다. 주행이 아예 안 되죠. 아무리 춥고 눈이 와도 사람은 버틴다 해도 도로 상황이 그냥 쇠시죠. 사람도 오토바이도 그러면 힘들어지죠. 이런 날은 안 타는 것이 답입니다.
저처럼 하늘에서 돈 떨어질 때 빼고는 뭐 떨어지는 날에는 절대 오토바이 안 타는 사람은 진짜 1년에 며칠 못 타게 되죠. 주말에 유독 비가 2003년에는 좀 많이 왔죠. 그러나 월요일이면 말짱해져서 저는 라이딩을 많이 한 편이지만 일반 직장인들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주말만 딱 시간 나는데 날씨가 좋은 날은 며칠 안 되고 또 약속 없는 날은 얼마 또 되지도 않죠. 두 번째, 개인적인 스케줄이 없을 수가 없죠. 경조사가 됐든 가족일이 됐든 주말에 식사라도 하려면은 나가면은 눈치가 보입니다. 또 누구와 어레인지해서 라이딩하는 경우 상대 스케줄이 있으면은 혼자 타기 좀 뻘쭘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 아쉬우면 가까운 곳으로 나가서 뭐 테이크아웃 커피나 한잔 하거나 편의점 커피 한잔 하고 오는 것이 다죠. 그러다 보면 마일리지가 늘지를 않습니다. 확실히 친구와 달리면은 600에서 700km도 너끈히 달릴 수 있죠. 제 생각에는 혼자 달리면은 300km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뭐 힘든 것도 힘든 것인데 심심하고 그리고 멘탈이 못 버티죠. 재미도 없고 노가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혼자 독고다이 하는 것은 100에서 200km가 딱 답일 것 같습니다. 친구와 타면 그 정도 타면은 아쉬운 라이딩이라고도 안 하고 그냥 충전발이라고 표현을 하죠. 한 300~400km는 타야 야 좀 달리고 바람 좀 쐬고 들어왔구나 라는 느낌이 납니다. 혼자 장거리 라이딩을 할 경우는 하룻밤 자고 와야 하는 라이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러면 가족들이 용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시종 있는 친구와 가면은 그나마 허락하는 경우가 있어도 모르는 사람과 간다고 하면은 박투어는 좀 가족들이 많이 반대하죠. 거기다가 골프나 다른 액티브한 취미를 같이 하시는 분이라면은 더 많이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격주로 한다고 해도 아주 열심히 타도 52주 중에 26주죠. 참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참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셋째, 가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 애들이 어린 경우는 더 힘들죠. 태하신 분들은 부담이 좀 덜 할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고3 이전이면은 쉽게 주말에 집 비우고 라이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특히 애들이 어려서 현장학습도 다녀야 하고 놀러도 다니실 분들은 솔직히 하루 애들과 놀면은 기 다 빨려서 기운이 없어서 라이딩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가죠. 그렇다고 나가란다고 진짜 나갔다 오면은 만월님이 좋냐 그러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너는 뒤졌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럴 때 나가시는 분들은 진짜 눈치 없는 분이죠. 애들 대학 다니고 취직이라도 하면 그때부터는 좀 자유스럽습니다. 마늘님도 자연스럽게 취미가 생겨서 밖으로 놔두니까 그 반대급부로 우리도 나갈 수 있는 어떤 핑계가 생겼다거나 할까요? 뭐 그렇죠. 그때가 되면 마늘님이 등산 다니자고 꼬셔도 죽어도 오토바이 탄다고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제 3의 다리를 강조하시면 되죠. 마사지 돼서 죽인다고 우기면 됩니다. 안 되는 분들은 약이라도 드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혹시 압니까? 홍콩 아니더라도 제주도라도 갔다 오면은 기변이라도 해줄지 모르는 일이죠.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쌍코피 나도록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쌍코피 몇 번에 스쿠터 타는데 골드윙이나 로드글라이드로 기변해준다 그러면은 뭐 그냥 사주기 전까지 끝까지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설마 부부간에 먹튀 하겠습니까? 넷째, 오토바이 정비를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정비를 평일에 할 수 있다면은 주말에 달려도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이라면은 주말에 타기 어렵죠. 수리하려면은 부속 수급하고 부품 수급하고 뭐 하고 하면은 하루 이틀 걸리는 경우는 빠른 경우고 길면 한 달 걸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못하는 경우죠. 제가 그래서 꼬박 1년을 쉬어봤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뭐 미라주 650 까는 영상에 그런 댓글이 간혹 달리는데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안나는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저는 악의 구렁텅이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미라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 그렇다면은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횟수와 빈도가 많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은 재수가 좋은 경우죠. 이렇게 고장 변이 통제가 안 되면은 물건 만들면 진짜 안 되는 회사죠. 제가 CS 한 5년 해봤습니다. 클레임 전화 딱 받으면 공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되죠. 동일한 클레임이 연속해서 들어오면 진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서 뉴스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타격이 엄청 컸죠. 영업정지 15일 맞고 돈 수억 쓰고 합의로 끝났지만은 매출 회복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중견 회사는 진짜 회사가 휘청할 정도로 어려워지죠. 그런데 꿈쩍도 안 하는 회사는 망한 회사입니다. 그냥 경영에 관심이 없는 회사죠. 그 외에도 여러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라이딩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년에 무슨 일 하려면 설레이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은 병원 가라고요. 협심증이 의심되는 거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던데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바쁘고 정신없이 한 주를 살다가 잠깐 짬내서 라이딩 나갈
때 그 쾌감은 누구보다 어느 취미보다 자유롭고 신나고 즐겁습니다. 오토바이는 탈 수 있을 때 타야 합니다. 그때를 놓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마다 같은 코스 같은 장소를 많이 달리는데 달릴 때마다 느낌이 다릅니다. 날씨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날짜에 따라 나뭇잎이나 길이의 상태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 맛으로 달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달리고 싶을 때 달릴 기회가 있을 때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도 털고 들어오고 머리도 깔끔하게 비우고 다시 월요일을 시작하는 힘과 기운이 납니다. 뭐 가정이고 뭐 스케줄이고 다 핑계다. 라이딩은 이유 없다. 예, 와이프 하나 여자 하나 못 이겨서 라이딩 못 간다는 것은 핑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자한테 무조건 이긴다고 하시는 분들 많죠. 예, 아닙니다. 맞고 사는 남편도 가끔 TV에 나오죠. 예전에 태권도 8단이신 분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태권도 8단은 논문도 써야 딸 수 있는 단수라고 하죠. 그분은 태권도 8단에 합기도, 공주도 등 뭐 합해서 뭐 합이 종합무술 한 15단, 16단 됩니다. 예, 가족이 무술 합이 뭐 32단인가 해서 국방일보에도 소개된 가족이었는데 이분이 회식하고 다음날 출근했는데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출근한 겁니다. 아침 회식 시간에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까 회식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부인한테 찝쩍거리다가 맞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은 다 수긍했습니다. 예, 부인 체형이 딱 약간 더 살찐 강호동, 예, 미쉐린 타이어 같은 체형 아시죠? 예, 거기다가 만두기였습니다. 예, 만두기한테는 덤비는 게 아니죠. 예, 네, 유도 국대 출신이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그분도 종합무술 거의 10몇 단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침대에서 장롱 위로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군대 관사 천정이 좀 높아도 그렇지 장롱 위로 날아갔다는 말에, 예, 그리고 장롱 위에 끼어서 내려오다 뒤차기를 못 피했다고 그러시는데, 아, 진짜 한참 웃었죠. 술 한 잔만 덜 먹었어도 피하는 건데 막 그래서 뭐 아침 회의 시간에 화기애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 결론은 올 한 해 혼자라도 꿋꿋이 버티며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